억만장자 건설사 회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상상 못할 과거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 옛날 가난한 시절에 잃어버린 딸이란 상처였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 재산과 명예를 쌓아도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장은 늘 바쁘게 일하면서도 공사 현장마다 직접 발로 뛰었고 숨막히는 기억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도시 외곽에 새로 착공된 현장을 둘러본 뒤 인부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회장은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등은 꼿꼿했고 눈빛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겁내는 마음이 반반이었다고들 말했어요. 그렇게 현장을 돌다가 오후가 되자 허기가 밀려왔죠. 회장은 인부들에게서 근처 한밭집 반찬이 푸짐하고 맛이 좋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슬그머니 발길을 옮겼어요. 회사 임원들은 번듯한 식당으로 모시고 싶어 했지만 회장은 그런 번잡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현장 인부들과 똑같이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자신이 발을 딛고 올라온 과거를 잊지 않는 방식이기도 했죠. 공사장 옆에 자리 잡은 한밭집은 규모가 작았지만 밖으로 새어나오는 밥 짓는 냄새가 무척 구수했어요. 회장은 그 냄새를 맡고 살짝 마음이 누그러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허름한 간판, 낡은 테이블, 정겨운 연기. 모든 것이 마치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을 안겨주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그맣고 마른 체구의 젊은 처녀가 회장을 반겼어요. 처녀는 한눈에 봐도 무척 성실해 보였고 눈가에 수심 같은 것이 어른거렸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주문을 받으며 낯선 손님에게도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려 애썼어요. 회장은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작은 한밭집 구석구석에는 가난했던 시절의 흔적을 연상케 하는 기운이 배어 있었죠. 낡은 벽지, 군데군데 찢어진 의자, 하지만 깨끗이 닦인 바닥과 정성스럽게 놓인 반찬 그릇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옛날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주인 없는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고 돌아서던 처녀의 손가락이 눈길을 끌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처녀의 손에 꽂혔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움찔했죠. 처녀의 손가락에는 바래고 빛이 바랜 듯한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독특한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은빛 반지였죠. 회장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다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 반지 어디서 났어요? 처녀는 느닷없는 질문에 놀란 얼굴로 숨이 멎을 듯 멈춰섰죠. 그녀는 순간적으로 반지를 감추려는 듯 손을 뒤로 뺐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격앙된 기색을 보였어요. 식당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다른 손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서 숟가락을 들고 얼어붙었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처녀는 눈동자를 흔들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뭐라 대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고 회장은 그 손가락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한순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강렬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그 반지는 결코 흔하게 제작되지 않는 독특한 디자인이었고 회장 스스로가 직접 주문 제작했던 특별한 반지였죠. 오직 단 한 사람,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한 자신의 딸에게만 끼워주었던 물건이었어요. 회장은 손바닥에 땀이 배어드는 걸 느끼며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어요? 처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쩔쩔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잡아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한밭집 주방에 있던 다른 직원이 눈치를 보며 다가왔지만 회장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처녀만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리고 뭔가 크게 정신이 혼미해진 기색으로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식당 안은 여전히 정막이 맴돌았고 처녀 또한 아무 말도 못한 채 얼어붙은 얼굴로 서 있었죠.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흘렀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폭발할 듯 치밀어 오르던 감정은 회장에게서 조용히 떨리는 한숨으로 흘러나왔어요. 설마. 정말로. 회장은 그 한마디조차 제대로 끝맺지 못하고 허탈하게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어요. 회장은 문득 귀가 울릴 정도로 강렬한 기억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가난했던 과거, 건설사의 막내 인부로 들어가고도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늘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시절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날도 공사 현장에서 잠깐 아이를 대충 재워두고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러 간 사이에 아이가 사라져버렸어요. 아직 기어다니는 아기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은 미친 듯이 공사 현장을 뒤지고 근처를 샅샅이 돌아다니며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무리 찾아도 단서조차 발견할 수 없었죠. 그때의 절망과 공포, 그리고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뚜렷하게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사고가 나서 어디에 묻혔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도 못 자고 공사장 주변을 온종일 헤맸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파출소와 경찰서에도 달려가 애타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형식적인 조사뿐이었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차 사라져갔어요. 설상가상으로 자신도 가족도 없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온 터라 주변에 도와줄 친척이나 지인도 없었어요. 홀몸으로 일하며 삶을 버티던 회장은 눈물과 절망에 허덕이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죠. 반드시 찾아서 용서를 구하리라. 회장은 그때 혼자 있는 방에서 혹은 공사장에서 쉬는 짧은 시간마저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대책이 없어도 매일 새벽에는 아이가 혹시 길가에 방치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 손전등 하나 들고 헤맸어요. 공사 현장이 끝나면 또 다른 현장을 찾아다니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아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그 사진마저도 아기 때 찍은 흐릿한 흑백 사진이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게 전부였어요. 그 무렵 삶은 처절했고 회장은 모든 희망을 잃어가다가도 그 짧은 아기의 미소를 떠올리면서 겨우 의지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끝내 아이를 찾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 어느덧 청년이 되었고 야망 하나로 사업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이루었죠. 회장이 건설사 회장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가시밭길이었어요. 외국에도 나가 현장을 경험하면서 때론 남의 밑에서 치욕을 당하는 일도 많았죠. 그러나 매번 내 딸이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한 줄기로 버텼어요. 억척스럽게 돈을 벌고 인맥을 넓히고 스스로와의 싸움을 이어가며 마침내 건설사를 일궈냈죠.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사립 탐정도 고용해보고 정보원들에게 수소문도 해봤지만 결국 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회장은 사람들 앞에서 과거를 밝히지 않게 되었고 자신이 지은 죄책감은 속으로 골마가듯 더 깊어졌어요. 그렇게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아이를 잃은 상처는 영영 치유될 수 없고 그저 흉터로 남을 뿐이라고 체념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찾아서 용서를 구하리라는 그때의 맹세는 회장 마음속 어딘가에 작게나마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씨가 한밭집에서 본 반지 하나로 인해 다시 활활 타오르려 하고 있었죠. 처녀의 손에 끼워져 있던 그 반지는 회장이 직접 세공사에게 의뢰해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으니까요. 새겨진 문양과 형태, 색조가 시간이 흘렀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잃어버린 과거의 흔적이 분명했어요. 회장은 허름한 식당 구석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이 반지가 왜 저 처녀 손에 있을까? 그녀가 내 딸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혹시 정말 살아있었던 걸까? 이런 수많은 의문과 불안,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혼란스럽게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회장은 슬슬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가슴을 계속 두드렸어요. 눈앞이 어지러워질 정도로 숨이 가빴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녀가 식당 안 어디론가 사라지자 회장은 그녀를 찾아 눈길을 돌렸지만 이미 주방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회장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식당 직원이 길을 막고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죠. 회장은 뚫어져라 직원의 눈을 바라보다가 그냥 고개를 젓고는 말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뭔가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숨이 막혔어요. 밖으로 나오자 건설 현장의 소음과 먼지, 분주하게 오가는 인부들의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회장은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멍한 눈빛으로 서 있었죠.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커다란 돌덩이를 등에 짊어진 사람처럼 어깨가 푹 숙여졌어요.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저 반지 틀림없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가슴을 갈라내듯 아파왔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엄습해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 저 처녀가 정말 내 딸이 아니라면 괜한 기대만 더 키워 상처받는 일은 아닐까 하는 망설임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긴 희망은 쉬이 지워지지 않았죠. 회장은 식당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굳게 결심한 듯 눈을 감고 작게 읊조렸어요. 반드시 찾아서 용서를 구하리라. 그 말은 철저하게 억눌러왔던 그러나 늘 마음 어딘가에 새겨져 있던 맹세였어요. 회장은 곧장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한밭집의 위치와 이름을 메모해 두었어요. 그리고 어떤 전화를 걸어 몇 마디를 주고받은 뒤 다시 건설 현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눈가에 서린 흔들리는 감정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듯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이 길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한밭집을 나온 뒤 회장은 밤이 늦도록 사무실에서 각종 자료를 뒤적였어요. 오래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정리해둔 기록과 사진, 그리고 예전부터 진행해왔던 의뢰인들의 보고서를 다시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뾰족한 해답은 나지 않았어요. 어느덧 새벽이 가까워지자 회장은 몸도 마음도 지쳐 의자에 깊이 기대었죠. 그러다 문득 방금 본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불안에 잠긴 듯한 눈동자, 그러나 꿋꿋해 보이는 자세, 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회장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장면만 곱씹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니? 이 말은 아직 꺼내지도 못했지만 머릿속에서 이미 몇 번이고 떠올랐어요. 만약 그녀가 정말 내 딸이라면 이 한마디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어요. 회장은 결국 날이 밝기 전에 사무실을 나왔고 다시 한밭집으로 향했어요. 날이 채 밝지 않은 공사 현장 근처는 한적했고 한밭집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요. 회장은 차 안에서 동이 트길 기다리며 주변을 천천히 살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그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결론은 오직 하나였어요. 무조건 처녀를 다시 만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새벽이 지나고 하늘이 점차 밝아오자 한밭집의 문이 살짝 열렸어요. 처녀가 새벽 일찍 출근했는지 문 밖을 살피듯 고개를 내밀었어요. 회장은 조용히 차에서 내려 식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제는 울컥한 감정 때문에 제대로 말도 못 붙였지만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죠. 하지만 한밭집 문턱에 이르렀을 때 회장은 또다시 심장이 쿵쾅대며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어느새 배짱 좋게 움직이던 회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잃어버린 딸 앞에 선 죄인 같은 마음만 가득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자 전날처럼 허름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녀는 의자 위에 올라가 먼지를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손님이 누군지 확인하자 놀란 표정으로 멈춰 섰어요. 회장은 빳빳한 정장 차림도 아니었고 평소처럼 권위적인 기운을 내뿜지도 않았어요. 그저 간절함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처녀를 지켜봤어요. 처녀도 마찬가지로 경계하듯 눈동자를 굴렸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더듬거렸어요. 어제의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그녀 역시 혼란스러운 감정을 숨기지 못했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회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제 미안했어요. 갑자기 반지 이야기를 해서 놀랐죠? 처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자 회장은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서며 최대한 따뜻하게 말을 건넸어요. 그 반지가 내게 아주 중요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요. 그래서 신뢰가 된 걸 알아요. 처녀는 아직도 경계를 풀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확실히 그 반지가 그녀에게도 의미가 있는지 손가락에서 쉽게 빼지도 못하는 듯 보였어요. 어제보다 차분해진 분위기 속에서 회장은 마침내 결심을 하고 본론을 꺼냈어요. 저기, 이름이 뭐예요? 청아라고 합니다. 그래. 이름이 바뀌었겠지? 그럼 혹시 이 반지를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청아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어요. 분명 이 반지에 얽힌 사연을 쉽게 꺼내기 힘들어 보였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려운 듯 작게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어디서 처음 받은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회장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청아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양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주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하게 남긴 게 이 반지였어요. 한 번도 제게서 떼어놓은 적은 없었죠. 회장은 그 말에서 묘한 단서를 포착했어요. 양부모라니. 그렇다면 청아는 친부모를 모른 채 자라왔을 가능성이 큰 거였죠. 회장은 갑자기 가슴이 요동쳐 말하기 힘들 정도로 목이 메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허공만 응시한 채 입술을 깨물었죠. 이윽고 회장은 작게 한숨을 뱉고 조용히 한 문장을 꺼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니? 그 말은 회장도 모르게 터져나온 듯 혹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넣어두었던 절절한 고백처럼 흘러나왔어요. 청아는 그 말을 듣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곧 뭔가 이상하다는 듯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찾아 헤맸다니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짚었어요. 청아는 서서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제 친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양부모님이 절 극진히 키워주셨지만 이제 그분들도 안 계시고 이 반지만이 저한테 남은 전부예요. 회장은 그 말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신호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청아의 감정이 너무나 여리고 또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됐죠.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영영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이 컸어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어요. 혹시 친부모를 찾고 싶었던 적은 없나요? 청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마음은 있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몰랐고 양부모님도 신원이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순간적으로 수많은 감정이 북받쳐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흐르는 시간이 참 길게도 느껴졌어요. 회장과 청아는 서로를 바라보거나 혹은 시선을 피하고 다시 마주치기를 반복했어요. 회장은 이제 이 청아가 자신의 딸이 아닐 가능성도 혹은 진짜 친딸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힘겹고 아픈 역사가 이어져 왔지만 어쩌면 운명이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만든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회장은 조용히 의자를 끌어 청아 앞에 앉아 한 줄기 눈물을 삼키듯 고개를 숙였어요.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반지를 본 순간 난 너가 아니. 혹시나 너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 청아는 순간 숨이 멎은 듯이 굳어졌어요. 놀라움과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고 흘러내리던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어요.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모르는 모습이었죠. 회장은 그런 청아를 지켜보며 미안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이 뒤엉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대화가 조촐한 한밭집의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서로에게 아직 확신은 없지만 지나온 삶이 어떤 식으로 얽혔는지 질문과 답을 찾아야만 하는 길이 펼쳐졌어요. 회장은 더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고 청아도 알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저 감정이 너무 벅차오른 상황이었죠. 그 새벽 가슴속에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던 상실감과 그리움, 그리고 조금의 희망이 서로에게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막 긴 여정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겁이 났지만 어쩐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훔쳤어요. 회장이 손을 뻗었지만 아직 청아의 손에 닿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하게도 안도감이 살짝 피어오르는 듯 했어요. 길고 길었던 회장의 지난 세월이 드디어 결실을 맺으려는 듯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밭집 문틈으로 아침 햇살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쌀쌀했던 새벽 기운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어요. 그 햇빛은 두 사람의 어깨를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위로처럼 다가왔어요. 그렇게 둘의 운명을 잇는 여정이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어요. 회장은 딸을 찾았다는 기쁨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 말은 마치 묵직한 종이 울리는 듯 저택의 넓은 거실에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어요. 평소라면 굳게 담은 얼굴로 일만 생각하던 회장이 설레고 들뜬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 밝은 목소리를 낸 것이었죠. 넓은 창문 밖으로는 회장이 소유한 정원과 주변 풍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지만 회장은 더없이 간절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둘러보았어요. 그간 늘 엄격하고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던 회장이 마치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랜 세월 누구도 꺾지 못했던 회장이 딸 이야기를 꺼낼 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명예 따위는 잊은 듯 이제야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손에 쥘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모두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를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정말 뿐만 같구나. 하지만 오히려 재산을 노리고 있던 친척들이 딸의 존재를 부정하며 회장을 미쳤다고 몰아붙였죠. 회장의 기쁨 가득한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부 가족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몇몇 조카와 사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네.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수군거림을 내뱉으며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충격이나 놀라움 탓이라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친척들은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재산을 노리는 가짜가 나타났다.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몰아붙였고 회장은 점차 입술을 굳게 깨물었어요. 늘 자신의 말이라면 곧이곧대로 따르던 사람들조차 이번에는 적대감을 서슴지 않았어요. 회장의 등 뒤로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으리라 믿으려 했어요. 심지어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청아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진짜 딸을 추적하던 회장 측 조력자를 제거하려는 사건까지 벌였어요. 의도된 모략과 음모는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게 진행됐어요. 일부 친척들은 이미 변호사와 전문가를 매수해 청아가 과거에 무언가 위조나 사기를 저지른 듯한 서류를 날조했어요. 그들은 청아에게 붙어 다니며 은밀히 정보를 빼내려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고 회장이 신뢰하던 비서나 직원들을 이간질하며 혼란을 야기했어요. 그래봤자 진실은 밝혀질 텐데라는 회장의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친척들은 마치 사냥꾼처럼 청아의 주변을 맴돌았어요. 회장의 오랜 측근 중에는 청아가 진짜 딸임을 확인하려 애쓰는 조력자가 많았는데 그중 몇몇은 돌연 연락이 끊기거나 알 수 없는 협박을 받았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회장을 존경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지위를 빼앗을 기회로 삼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마치 뿌리 깊은 독초처럼 오랫동안 숨어있던 탐욕이 딸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을 틈타 기세등등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악마들이었구나. 회장은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여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평소 권위적인 모습으로 이름난 회장도 이 순간만큼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간 자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고 가족이란 울타리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다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사실은 내심 재산 분배나 이권 다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회장은 마음 한편에 차라리 내 딸을 찾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급하게 알리지 말았어야 했나 하고 후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무엇보다 딸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너무나 컸기에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려던 순수한 소망이 악몽으로 바뀐 데 대한 절망감이 컸죠. 회장의 차가운 시선은 한결같이 서류를 살피고 증거 자료를 뒤지는 친척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과연 이들이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되었어요. 회장은 배신의 충격을 받고 청아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절망 속에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청아는 한밭집에서 근근히 버텨왔고 비로소 친어머니일지 모르는 회장을 만나 희미한 희망을 품었지만 며칠 새 들려온 소식은 그 희망을 절망으로 물들였어요. 내가 정말 당신 딸이라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청아는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자신이 기쁨보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음을 느꼈어요. 회장이 자신을 보호해주려 애쓰지만 오히려 청아 때문에 회장이 공경에 처하고 있다는 죄책감마저 들었어요. 청아는 한밭집 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못 냈어요. 그저 식당 안에서 혼자 가슴 졸이며 혹시나 친척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져 죄인처럼 몰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죠. 그 사이 회장과의 연락도 마음대로 취하기 어려웠고 밖에서는 매스컴마저 자극적인 소문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어요. 내 딸이 틀림없는데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야? 회장은 사무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서류들을 밀쳐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되뇌었어요. 악의적으로 조작된 증거들과 사방에서 흘러나오는 의혹 섞인 소문들은 하나같이 청아를 사기꾼이자 회장의 정신 이상을 유도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스스로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문제는 가족들이라는 점이 가장 컸어요. 회장의 권력 기반은 결국 가족 기업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어 움직이니 간단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청아를 향한 못된 음모는 날로 심해져 갔고 회장은 분노에 몸을 떨면서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잠시 막막함에 사로잡혔죠. 고독한 전쟁터에 홀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청아도 홀로 밤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회장의 권유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청아는 결국 이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자책감에 휩싸였어요.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는 어두운 길을 따라 걸으면서 청아는 양부모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내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줄 알았다면 차라리 평범한 일상에서 평생 어머니를 못 찾고 살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눈물은 그칠 줄 몰랐지만 청아는 고개를 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비록 상황이 힘들고 무섭지만 적어도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언젠가 회장에게 기쁨을 되돌려주겠다고요. 그 새벽 어둠 속에서 홀로 흘리는 청아의 눈물은 마음속에 깊이 맺힌 한을 씻어내듯 서서히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평생을 악전고투하며 살아온 인물이었고 딸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가족들의 배신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오히려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게 다시 서류를 정리하고 믿을 만한 법조계와 전문가들을 새롭게 꾸려 상황을 역전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설령 모두가 날 등져도 난 내 딸을 지킬 거야. 회장은 이 생각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며 결연한 표정으로 사무실 불을 켰어요. 그날 밤 불이 꺼지지 않는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쉼없는 타이핑 소리와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어요. 한결같이 깨어있는 회장의 눈은 분노보다도 확고한 의지로 이글거렸어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친척들의 음모를 철저히 조사했고 비밀리에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청아가 친딸임을 밝혀냈죠. 처음에는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됐어요. 청아가 어릴 때 입양된 서류와 양부모가 남긴 유품 목록, 또 회장이 잃어버린 딸을 수소문하던 시기의 자료를 맞춰보다 보니 중요한 단서들이 드러났어요. 회장은 의료계 지인과 법의학자를 조용히 불러 직접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극소수 인원만을 동원해 진행했죠. 그 결과 아무도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청아가 바로 회장의 친딸이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회장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숨을 멈춘 채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마침내 법정에서 친척들의 죄가 폭로되었고 그들은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고 사회적으로 몰락했어요. 회장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가장 확실한 타격을 줄 타이밍만 노렸어요. 친척들이 앞다투어 가짜 증거를 휘두르고 언론 플레이로 청아를 매도하는 동안 회장은 물밑에서 그들의 비리와 불법 거래, 회삿돈 횡령 등을 조목조목 파헤쳤어요. 그렇게 모아진 자료와 증언들은 이미 포화를 넘어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 없는 덫이 되었어요. 법정에서 하나둘 밝혀지는 진실 앞에 그토록 오만했던 친척들은 고개를 떨구고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결국 재판부는 청아를 향한 사기죄 조작과 명예훼손, 회사를 내부적으로 교란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인정해 친척들에게 엄중한 형량을 선고했어요. 공들여 쌓아올린 그들의 재산과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남은 것은 씻을 수 없는 오명뿐이었어요. 회장의 입가에는 서늘한 안타까움이 맴돌았지만 이건 그들이 자초한 결말이었어요. 회장은 엄중히 선언했죠. 그 목소리는 법정 안을 가득 메우면서 오랜 시간의 분노와 슬픔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무거웠어요. 그토록 믿어왔던 가족들이 보여준 배신은 회장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결국 정의와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내려야 했던 결단이었죠. 회장은 판결문을 받아준 채 가만히 긴 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뱉었어요. 내 인생에서 여인은 다시는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은 마치 날 선 칼처럼 친척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단숨에 잘라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잿빛 얼굴을 한 채 법정에서 나갔고 회장은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청아는 법정에서 회장을 껴안으며 생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청아는 떨리는 다리로 방청석에서 일어나 법정 중앙에 서 있는 회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 순간까지도 청아는 혹시나 허락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지만 회장은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받아주었어요. 한없는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타고 흘렀고 동시에 따스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엄마, 청아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짧은 호칭 하나가 지난 세월 쌓인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달래주듯 마음을 적셔주었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청아를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은 저절로 울컥해 눈물을 훔쳤고 그 순간만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부정할 수 없는 모녀의 진실이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청아는 자신의 삶을 회장에게 조용히 털어놓았어요. 잔뜩 쌓인 서류와 법정에서의 격렬한 공방이 한바탕 지나간 뒤 회장과 청아는 단둘이 남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청아는 머뭇거렸지만 회장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을 건네자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 말에는 한 평생의 눈물과 상처가 녹아 있었어요. 청아는 목소리를 낮추어 과거를 되짚어갔고 회장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은 채 집중해서 들었죠. 때때로 청아의 목소리가 떨리면 회장은 다정하게 손을 내밀어 어깨를 감싸주곤 했어요. 둘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거리가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운 공감이 흘렀어요. 입양된 후 지독히도 가난했지만 양부모는 그녀에게 사랑만은 아끼지 않았어요. 청아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던 양어머니의 따스한 온기와 힘든 노동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양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돈이 없어 시장에서 반값 야채를 구해오고 때론 집세를 내지 못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도 많았지만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의 추억은 소중했어요. 양부모는 늘 청아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라. 너가 어디서 왔든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란다. 그 말이 어린 청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죠. 같이 텅 빈 냉장고 앞에 서 있어도 웃을 수 있었고 때론 방 한 칸에서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잠을 자는 날이 이어져도 청아는 그 시간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은 부족해도 사랑이 넘치는 그 집이 전부였고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러나 양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이 잇따르며 청아가 아직 충분히 어른이 되기도 전에 양부모가 연이어 세상을 떠났어요. 짧은 기간에 겪은 커다란 상실은 청아를 순식간에 어두운 현실로 내던져 버렸어요. 매달리듯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자 청아는 수중에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무작정 찾아 헤맸어요. 식당 설거지나 배달 같은 일부터 시작해 때론 잘 모르는 공장에 들어가 힘겨운 노동으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조차 오래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고 매번 떠돌듯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밥벌이를 찾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노점상으로, 때로는 공장과 한밭집을 전전하며 처절히 살아온 청아는 한 번도 꿈을 포기한 적 없었죠. 영영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청아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존재했어요. 양부모가 남긴 반지를 꼭 끼고 다니면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길을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소박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이뤄나가는 재미를 느끼려 애썼어요. 가장 힘든 시기에는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참아야 했고 길바닥에서 자야 할 때도 있었지만 청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에 떨면서도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래도 오늘은 살아있잖아. 내일은 조금 나아질 거야. 그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견뎌온 나날들이 결국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청아는 조용히 웃으며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은 청아의 그 고된 삶에 깊이 아파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눈물 같은 것을 보이지 않던 회장이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다는 듯 훌쩍이며 얼굴을 돌렸어요. 딸이 살아온 세월이 자신이 겪었던 궁핍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외로웠다는 걸 깨닫자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청아가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갈 때마다 회장은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찾았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걷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눈물로 서로의 마음을 적시다가 결국 회장은 청아의 손등을 꼭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가 이런 시간을 온몸으로 버티며 살아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개견하고 또 미안하구나. 그 말은 회장 자신도 여러 번 가슴에 파문을 일으킬 정도로 큰 울림이었어요. 넌 정말 잘 살아냈구나. 이 마지막 한마디는 회장이 청아를 향해 전하고 싶었던 모든 감정이 담긴 짧고도 긴 문장이었어요. 부모로서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응원과 칭찬, 뒤늦게나마 건네고 싶었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딸에 대한 자부심이 함께 묻어났죠. 청아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울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느라 쌓인 수많은 감정이 회장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의 아픔보다 더 강력한 유대감이 꽃피우고 있었어요. 비록 뒤늦게 찾아온 가족이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을 인연의 끈이 이제 선명하게 이어졌음을 둘 다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회장과 청아는 오랜만에 눈물과 함께 미소를 나누었고 하나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긴 시간을 돌아온 모녀는 서로에게 당당히 손을 내밀면서 삶을 다시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청아의 고된 삶과 회장의 가슴 아픈 죄책감 모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안팎으로 휘몰아쳤던 폭풍이 잠시 잦아든 듯 방 안에는 조용한 평화가 내려앉았어요. 그 평화는 함께 있어 더없이 든든한 감각으로 두 사람의 마음에 따스히 깃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모녀는 서로를 향해 희망 섞인 약속을 건네게 되어 한 번 잃어버렸던 인연이라 해도 이제부터는 함께 걸어가며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요. 억만장자 건설사 회장인 할머니는 큰 소란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야 겨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을 느꼈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아내는 긴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믿기 어렵게 느껴졌죠. 젊은 시절 시리에 빠져 찾아 헤맸던 딸을 이렇게 뒤늦게나마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친척들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은 회장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누구보다도 가족을 아끼던 회장이었기에
그 배신감은 세월만큼 깊게 파고들었죠. 그럼에도 회장은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딸과 함께 맞이할 내일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야 얻은 행복을 더 단단히 지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결심 덕분에 회장은 과거의 아픔을 묻고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힘껏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세월 스스로를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지만 회장의 진심 어린 손길을 느끼고 나서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물론 한 번에 모든 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재벌가의 딸이 되었으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게 분명했고 이미 세상살이의 험난함을 알 만큼 알아버린 터라 부담도 커졌거든요. 그럼에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할머니라는 존재가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청아를 움직이게 했어요. 청아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한 걸음씩 회장이 사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사방에서 궁금증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청아는 시선을 피하기보다 담담히 받아들이려고 애썼어요. 내가 이제야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는 청아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가득 차지 않았어요. 한편 회장은 딸을 향한 미안함과 동시에 강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딸이 겪어온 시간을 조금이라도 메워주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주고 싶다는 소망이 컸어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려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청아가 평소에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현장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회장은 그 점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넌 정말 강인한 아이야. 잘 견뎌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야. 그 한마디에 담긴 믿음이 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회장은 딸에게 건설사 운영 전반을 보여주고 사업 계획에도 참여시키며 미래를 함께 구상하자고 제안했어요. 너처럼 삶을 어렵게 살아본 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많아. 같이 해보지 않겠니? 청아는 처음엔 얼떨떨했어요. 자신이 과연 대기업 경영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힘겨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고 이미 든든한 지원군이 많았어요. 청아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해볼게요. 힘들겠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어요. 그 대답만으로도 회장은 뭉클한 감동을 받았죠. 그렇게 회장은 회사 내 프로젝트 중에서도 특히 서민 복지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딸과 함께 추진해 보기로 했어요. 그 프로젝트가 점점 구체화되자 회장과 딸은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어요.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법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했어요. 당연히 어렵고 복잡한 과제들이 많았지만 청아는 자신이 직접 겪은 고난을 떠올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장은 진심 어린 딸의 의견에 크게 공감했고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거 문제를 겪는 주민들, 한밭집 인부들, 사회복지사를 연계해 논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청아가 주도한 이 소통의 장은 이전에 건설사가 보여주지 않았던 인간적인 접근이라는 평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때 청아를 괴롭혔던 옛 사기꾼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며 쫓겨나듯 자취를 감췄던 이들이었죠. 그들은 은밀하게 청아의 주변을 맴돌며 과거처럼 협박이나 거짓 약속으로 혼란을 일으키려 시도했어요. 특히 청아가 재벌가의 딸이 된 뒤로 더 큰 이득을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한 건지 교묘한 수작으로 접근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딸에게는 강력한 지원군이 있었고 무엇보다 청아 자신도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당하지만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저 겁먹고 울기만 했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청아는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알렸고 회장은 곧바로 법무팀과 함께 대응에 나섰어요. 억만장자 할머니는 과거 청아를 괴롭혔던 사기꾼들의 자료를 다시금 찾아내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물었어요. 한 번 당했던 방식은 두 번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장 측은 과거에 접수하지 못했던 증거들까지 새로이 확보했어요. 그 결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청아가 과거에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가해자들의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앞세워 청아를 멸시했던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몰락했죠. 한때 청아를 억누르던 그들은 이제 청아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청아가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을 들을 때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서러움이 아닌 강인함과 결연함이 배어 있었어요. 이제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청아는 그 한 문장을 곧게 뱉으며 긴 호흡을 내쉬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겠지만 이젠 달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세상에 대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너가 이만큼 달라졌구나. 용감해졌어. 정말 잘했어. 그 말에는 알 수 없는 뭉클함이 깃들어 있었고 청아의 얼굴에도 밝은 웃음이 피어났어요. 두 사람은 법정 밖에서 손을 맞잡고 기나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안도감을 함께 나눴어요. 예전 같았으면 회장은 회사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만 했을 테지만 지금은 딸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해방감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할머니와 청아 둘 다 마음이 벅찼어요. 세상을 온통 뒤엎을 것 같은 광풍이 지나간 뒤 남은 고요함 속에서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빙긋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고 피해 다닐 필요도 없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어요. 함께 손을 맞잡은 따뜻한 감촉은 그 어떤 권위나 재산보다도 소중한 가족의 울타리였어요. 그 후로도 회장과 청아는 회사 업무와 복지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청아는 한밭집에서 좁은 부엌과 식당을 오가며 설거지나 서빙 일을 하던 신세였는데 이제는 당당한 회사 일원으로 미래를 그려가는 입장이 되었죠.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두 사람은 잊지 않고 자주 찾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청아에게 많은 추억이 깃든 그 한밭집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던 시절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누구보다 정을 많이 받았어요. 회장도 처음으로 그 한밭집에 들어섰을 때 숨이 막히도록 감동받았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 작은 식당 안에 스며 있던 따뜻함이 결국 딸과 자신을 다시 이어준 운명 같은 장소였으니까요. 어느 날 한밭집 주인이 회장과 청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동네가 곧 재개발된다는데 이 가게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여기 모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 곳에 오래 뿌리 내린 분들인데 전부 밀려날까 봐 겁이 나네요. 주인의 말은 낡은 건물이라 철거 대상이 유력하다는 뜻이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무성했어요. 회장은 한밭집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며 허름하고 오래된 시설이긴 해도 사람들의 정이 가득 깃들어 있음을 느꼈어요. 단순히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모든 게 해결될까?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정든 삶의 터전을 이루면 안 되는 건 아닐까? 회장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청아는 한밭집을 잃는다는 상상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어요. 과거에는 이곳이 초라하다고 느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 자신에게 친정집처럼 안식처가 되어준 곳이었거든요. 가끔 허기가 진 채로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한밭집 주인과 직원들이 따뜻한 밥 한 끼로 힘을 나누어 주곤 했죠. 그런 추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자 청아는 간절하게 회장을 바라봤어요. 이 동네가 그냥 철거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한 번에 다 밀려나면 갈 곳이 없잖아요. 회장은 딸의 눈빛에서 깊은 애착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로부터 며칠간 회장과 딸은 구도심 전체를 찬찬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직접 걸어서 골목골목을 살피고 주민들에게 직접 말을 걸어 이곳이 가진 사연과 가치에 대해 귀 기울였어요. 오래된 벽화나 간판, 동네 어귀에 남아있는 작은 우체통, 담벼락에 피어난 잡초조차도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품고 있더군요. 주민들 가운데는 노후 주택이 너무 위험하니 빨리 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반면 이곳에서 평생을 보냈으니 조금만 손봐도 괜찮을 텐데 아예 밀어버리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회장과 딸은 그 상반된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했어요. 결국 결론은 전면 철거와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골목 살리기 프로젝트로 방향을 잡아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오래된 건물 중에서 철거가 불가피한 곳은 안전 문제부터 점검하되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이나 골목길은 최대한 보존하자는 것이었죠. 특히 한밭집처럼 이미 지역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은 시설만 보강하고 추가 지원을 통해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의견도 제시됐어요. 회장과 청아는 이 프로젝트에 회사의 기술력과 재정을 투입하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위원회를 꾸렸어요. 한밭집 주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동네 주민 상당수는 처음에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한두 번 회의에 참여하면서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청아는 주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이 동네에서 어렵게 지낸 적이 있었고 한밭집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소중한 추억과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가진 자원과 여러분의 의견을 잘 합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새로운 길을 찾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청아의 진정성 어린 태도에 호감을 느꼈고 회장 역시 딸을 대견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이렇게 시작된 한밭집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과 지역 문화를 함께 살리는 장기 계획으로 발전해 갔어요. 청아는 매일 현장을 뛰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꼼꼼히 메모했고, 회장은 회사 내 전문 인력을 투입해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갔어요.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언제나 재개발에는 이해관계가 얽히기 마련이죠. 중간에 외부 투자자나 부동산 업자가 몰려들어 과잉 투기를 일으키려는 조짐이 보이기도 했고, 일부 주민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당장 이주해야 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청아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때로는 밤늦게까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인 사정이 있는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억만장자 회장의 딸이 이토록 진심으로 뛰어다닌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청아는 매번 말했어요. 저도 옛날에 이 동네를 배회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어차피 발전해야 한다면 최대한 다 같이 행복해지는 방향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나씩 공사가 시작되며 지역 전체가 조금씩 변모해 가기 시작했어요. 허름한 골목 곳곳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고 특히 한밭집은 리모델링을 거치면서도 옛 분위기를 상당 부분 유지했어요. 벽을 새로 단장하고 주방 시설을 개선하자 더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 있게 됐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편히 들를 수 있도록 입구를 무장의 설계로 바꿨어요.
그러자 한밭집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도 커졌고 더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날도 생겼어요. 회장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정말 사람을 위한 건설이란 게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라고 작게 웃었어요. 공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된 어느 날, 한밭집 주인이 회장과 청아를 식당으로 불러 작은 축하 잔치를 열었어요. 동네 주민들은 물론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건설사 직원들, 봉사단체원들까지 모여 잔치를 벌였어요. 바삐 달려온 세월을 잠시 뒤로하고 모두가 한자리에서 한솥밥을 먹으니 구도심 골목이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죠. 작은 무대가 마련돼 노인의 합창이나 동네 청소년들의 춤 공연이 이어졌고 한밭집 주인은 싱글벙글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렇게까지 대단한 잔치를 열 줄은 몰랐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청아는 무대에 올라 소박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었어요. 과거에 이 한밭집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듯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식탁이 되었으면 해요. 이 동네는 제게 가족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고 회장도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마음이 가득 찼어요. 정말 기적 같구나. 지치고 배고프던 시절을 견뎌온 이 아이가 이렇게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다니.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날 밤 한밭집 골목에는 웃음소리와 불빛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로 뭉쳐 동네를 지키고 가꾸어가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렬한 행복을 안겨줬어요. 회장과 청아는 골목 구석에 서서 먼 발치에서 연신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한밭집 정말 큰 기적을 만들었어요. 저도 여기서 열심히 일하던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청아는 밝게 웃었고 회장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얘야, 이 기적은 너가 만들어낸 거다. 너가 여기서 흘린 땀과 눈물이 결국 너를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지. 그 말에 청아는 살짝 울컥했지만 한껏 벅찬 마음을 감추려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억만장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청아에게 넘겨주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어요. 부유함 대신 딸과의 단순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한밭집은 더 이상 허름하지 않았고 청아는 한밭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며 행복해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딸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죠.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이란다.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 회장은 꽤 오랜 시간 고뇌했어요.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곧 일선에서 후퇴해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일이었고 수십 년 동안 자기 손으로 일궈온 건설사를 손에서 놓아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딸이 돌아온 뒤로 회장은 세상의 어떠한 성공보다도 단란한 가족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를 엄마의 뒤를 잇게 하시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지금 당장 제가 다 감당하기 힘들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빨리 물러나 버리면 의지할 구석이 없을까봐 걱정돼요. 회장은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단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건설사를 내게 물려주는 건 더없이 자랑스러운 일이야. 조금씩 배워가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운영하면 돼. 나는 이제 돈이나 명예보다는 너의 손을 잡고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게 더 소중해. 그 말은 회장의 오랜 욕심과 무거운 책임을 모두 내려놓는 선언이기도 했어요. 청아는 처음엔 그 무게가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회장이 딸에게 보내는 믿음이 워낙 견고하니 조금씩 자신감도 생겼어요. 건설사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쓰고 싶다는 소망, 현장에서 직접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열정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청아는 회장이 떠난 뒤에도 회사의 방향타를 잘 잡아갈 준비를 해나갔어요. 덕분에 회사는 기업 이미지가 더욱 좋아졌고 기존 사업뿐 아니라 친환경 건설, 구도심 재생, 서민 주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도 처음에는 재벌가 딸이 경영을 하고 불안해했지만 청아가 가진 따뜻함과 성실성에 마음을 열고 차츰 신뢰를 보내게 됐어요. 그렇게 청아는 회사 안팎에서 회장님의 딸다운 인품을 가졌다는 칭찬을 들으며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었죠. 회장은 그 뒤로 더 작은 주택에 정착해 여느 평범한 노년처럼 아침이면 동네 산책을 나가곤 했어요. 낮에는 청아가 한밭집에 들르면 함께 따뜻한 국밥을 먹거나 때론 주머니에 간식을 가득 담아와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회장을 회장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예우했지만 정작 본인은 웃어넘기곤 했어요. 이제 회장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일 뿐이에요. 그 편안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의아해하면서도 부러워했어요. 평생을 치열하게 달려온 분이 이렇게나 맑은 얼굴을 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한밭집에는 매일같이 손님들이 넘쳐났어요. 특히 청아와 할머니가 종종 이곳을 찾는 날이면 그 좁은 식당 안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붐볐어요. 회사는 대기업이 되었지만 이 한밭집만은 소박한 식당으로 남아있어 누구나 허기를 달래러 오는 곳이었죠. 청아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돕거나 손님들 테이블을 돌며 밥은 충분히 드셨나요? 하고 여전히 옛 습관대로 묻곤 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웃음이 떠날 줄 몰랐어요. 너는 아직도 한밭집 알바생처럼 행동하는구나. 청아는 그저 쑥스럽게 웃었어요. 이게 제 본 모습이니까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건네는 이 느낌이 좋아요. 할머니는 그런 딸을 대견스러워하며 해가 뉘엿해지는 거리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어요. 어느 날 저녁 마침 업무를 마친 청아가 한밭집 옥상으로 올라가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한밭집 주인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고 청아와 할머니는 주인에게서 옥상 열쇠를 받아 조심스럽게 철계단을 올랐어요. 옥상엔 작은 빨랫줄과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딱히 볼거리는 많지 않았지만 그 공간이 주는 평온함이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봤어요. 서쪽 하늘이 온통 주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아래쪽에서는 골목 구석구석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바쁘게 지나가던 사람들도 어디론가 귀가하려는 듯 분주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이란다. 할머니는 노을빛을 받은 얼굴로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목소리가 어쩐지 쓸쓸하면서도 따뜻하게 들렸어요. 청아는 그 말을 듣자 마음 깊은 곳에서 찌르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직 어린 시절 어디선가 잃어버린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던 자신이 떠올랐고 이제는 이렇게 엄마와 함께 같은 풍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청아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보는 하늘은 점점 진한 보랏빛으로 번졌고 골목 어귀에서는 어린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와 저녁 짓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살랑이는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면서 그날의 풍경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줬죠. 어느새 해가 거의 지고 옥상에는 어스름한 달빛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서로 말없이 손을 잡고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감정이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둘 사이의 끈을 더욱 굳게 묶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밭집 옥상에서 내려오며 청아는 자기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눈물을 삼키려 고개를 숙였지만 할머니는 딸의 머리카락을 살포시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부터는 행복한 기억만 쌓찼구나.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틈날 때마다 한밭집 옥상에 오르곤 했어요. 똑같은 노을, 똑같은 하늘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색감도 바람의 결도 조금씩 달랐어요. 그 작은 차이를 느끼며 둘은 무언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죠.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오늘보다 더 환한 내일을 꿈꾸면서 모녀는 한 지붕 아래 살지는 않지만 언제나 가까운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한밭집 옥상에서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회장으로서 누리던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이제는 단순한 노년의 삶을 즐기는 할머니.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서야 했던 시절을 지나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청아.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던 두 사람이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났고 그 만남은 과거의 상처도 희미하게 만들어줄 만큼 큰 행복을 안겨주었어요. 평온한 저녁바람 속에서 청아가 문득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저 정말 잘 해낼게요. 엄마가 준 기회를 헛되이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그럼 나는 너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항상 그랬듯이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난 너의 편이야. 그 말은 오랜 세월을 돌아 온전한 가족으로 거듭난 모녀가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유대를 다짐하는 듯 울려 퍼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한밭집을 드나들고 있었고 어스름 속에서도 즐거운 대화 소리가 가득했어요. 이 골목과 한밭집, 그리고 모녀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어쩌면 어떤 동화보다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어갈 테지요. 그 순간 청아와 할머니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가족의 조각을 마침내 완성한 듯한 충만함에 마음이 가득 차올랐어요. 그 느낌을 품고 둘은 서로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길을 걸어갔어요. 마치 끝나지 않을 동화의 장면처럼 두 사람의 뒷모습은 조용한 황혼에 부드럽게 녹아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식지 않을 가족의 사랑이자 부와 명예를 넘어선 진짜 행복이었습니다.